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참 나스닥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상승했는데 국내 증시는 좀 부진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파란불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저희 주상전화에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입니다.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창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의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보는 하루 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세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강호진 전문가, 손여로 팀장, 그리고 변영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생각보다는 부진했던 만큼 첫 번째 이슈부터 빠르게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호재 속에 오늘 각계정투 장세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이슈로 기술 이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했던 하루였고요. 노보노디스크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한 하루였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두 분, 중립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강호진 전문가님은 중립이신데 손여로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정말 뜨거운 상승세 보여줬어요. 관련된 ETF도 얼마 전에 상장했는데 수익률이 또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112, 노보노디스크가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는 우리 국내 증시 관련주들은 좀 잠시 쉬어가는 흐름 보였다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네, 매주 주상전화를 시청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매매 타점 잡으셨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바이오의 장점이자 단점은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반도체, 초전도체, 저 PBR,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가 나오면서도 항상 묵묵하게 제약바이오는 그 뒤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한 수급이 반도체, 2차 전지, 초전도체, 저 PBR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약바이오 섹터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안정적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매매를 못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에 2019년, 2020년 이전에는 정말 흑자를 기록하는 종목이 삼성바이오주스랑 셀트리온 그룹주를 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한올바이오파마나 에이벨바이오파마 아니면 알테오젠이나 삼성電제약 이런 종목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약바이오에 조용조용히 수급이 들어오다가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알테오젠의 공급 계약, 비만 치료제 ETF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좀 수급으로 발현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만 당뇨 치료제를 관심 두셨다가 소폭 소액 담가 놓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주요 강세가
자체가 개인 투자분들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인 순매수로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은 좀 드라이빙을 걸만하다. 그걸 좀 판단을 해보고요. 아직 제약바이오를 관심에만 두고 있었는데 사봐야겠다라고 판단되신 분들은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한미약품 너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펩트론 이미 15%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인벤티지랩이나 뭐 한미약품, 종근당 등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아마 오늘 시장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변영인 대표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머크와의 계약 소식이 오히려 뭐 세론 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어제 시장에서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권사에서 정말 호평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종가가 13만 원대인데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투자자분들 좀 알테오젠 관심 있게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뭐 세론 뉴스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관련해서도 오히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관련된 세론 우려감도 좀 있었지만 최근에 어떤 시장은 사실 이제 수급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 안에서에 대한 시장이 오히려 좀 더 확대된 정책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역사상 신고가 갱신을 좀 했고요. 대량 거래를 좀 수반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머크와에 관련된 반독점 계약이 독점 계약 형태로서 이전되는 기대 효과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과거에 좀 있었지만 오늘 더 강하게 좀 반영이 됐던 어떤 흐름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역사상 신고가 갱신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MSCI에 대한 관련된 기대감들 여기서 시총 외형 규조가 이제 5조 원대를 좀 더 추가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수급을 좀 이끄는 형국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알테오젠이 사실 오늘 뭐 발표된 이 머크의 반독점에서 독점으로 지금 이전되는 어떤 계약 형태가 여기 관련된 추가 로열티 부분이 267억 원, 연간으로 따지면 전체 5,767억 원으로 좀 추산되고 있지만 연간 매출액에서 아직 뭐 추정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뭐 5% 미만이라고 좀 차지한다면 1조 원대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에서는 일단 뭐 시장의 흐름 안에서에 대한 시세를 좀 즐길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뭐 3월에 대한 가장 편입 이슈 안에서에 대한 주가 수급 동향이라든가 주가 추이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MSCI라는 어떤 이 기대감까지 더욱더 좀 몰고 갈 수 있는 형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정 시에도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MSCI 편입 기대감도 있는 만큼 뭐 수급이 수급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바이오 대장주는 또 셀트리온이잖아요. 램시마 SC의 미국 버전인 진펜트라가 다음 주에 미국에서 출시됩니다. 뭐 서정진 회장도 직접 미국행에 나선다라고 하는데요. 강호진 전문가님께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셀트리온 주가에 좀 호재성 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호재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 국가별마다 좀 점유율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뭐 높은 곳은 뭐 37% 정도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낮은 비교적 낮다라고 하면 20%대까지도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충분히 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에 관련해서는 지금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맥 주사에서 이제 피하 주사로 이 제형을 좀 변형을 시켜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램시마가 성공했었던 이유가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점유율을 뛰어넘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피하 주사로 변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가 돼가는 시점에서 이 제형을 변경한 SC 형태로 지금 출시를 할 그런 기대감이 실리기 때문에 오르는 건데 이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 램시마 SC가 이제 미국에서 출시가 되게 됨으로써 또 추가적인 매출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근데 중립을 드린 이유는 제가 뭐 셀트리온도 제가 지난 시간 뭐 지지난 시간 여러 번 좀 상담을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더 상승을 또 이어갈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살짝 의구심은 남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알테오젠 호재와 함께 잠깐 이 수급이 이동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보고 뭔가 이 제약바이오에 뭔가 트리거가 작용을 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혹은 뭐 반도체처럼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 좀 그런 확신을 가지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는 중립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참 많이 상승해서 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기대감 가져가도 되나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창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겹지만 엔비디아 또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랠리 미풍의 그치나인데요. 엔비디아가 간밤에 급등세 보여줬던 거에 반해서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은 오늘 뭐 관망세에 들어선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미 선반영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앞으로의 상방이 좀 막힌 건지 궁금한데 일단 팻말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섹터 긍정일지 부정일지 팻말 먼저 들어주시죠. 네, 다행히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유를 좀 자세하게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했고 니케이 지수도 어저께 2% 넘게 상승했어요.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일본판 M7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왜 국내 증시에서는 한국판 M7이 나오지 않는 건지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충분히 좀 나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실적이 아직까지 뭐 HBM으로 정말 엄청나게 실적이 개선된 종목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랑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반영될 것이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본 증시가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언짢아 하시겠지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를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금리 인상을 안 하면 해당 국가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야 정상인데 일본이 이제 관광 쪽으로나 그다음에 뭐 도요타나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투자분들의 신뢰감을 좀 어기는 그런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약해 보이겠지만 그만큼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뭐 제주반도체, 네오셈, 엑시콘, 태성 이런 종목들의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을 3개월로 보지 마시고 6개월, 9개월 단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차트를 봤을 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제 뭐 하루 단위로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단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줬지만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제 뭐 3일 단위로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뭐 6%, 4%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심지어 하락할 때는 거래대금 1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픈 AI 협업, 뭐 SK와 TSMC 간의 협업 이런 뉴스 나오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일본이랑 조금 좀 디커플링 되는 장세다라고 보겠지만 3일 단위, 일주일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키를 맞춰가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SK하이닉스가 그래도 HBM3 그다음에 뭐 HBM4까지도 상용을 하겠다 이런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훈풍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각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와서 변영인 대표님께도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서 SK하이닉스 쪽으로 그래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이 뭘까요, 대표님? 우선은 5세대 반도체라고 좀 불리우는 HBM3E에 대해서 3월 이 양산 승인 확정
지금 개발은 완료가 됐고 최종적으로 이 공급 계약을 좀 확정지을 수 있는 양산콜에 대한 이 판단은 3월 초 또는 중순에 좀 확정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5세대는 뭐 지금 HBM 반도체 제작 3사 중에서 가장 빠른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 기조에서 좀 힌트를 좀 줬었는데 200억 달러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제시했었고 당시 월가가 172억 달러에 대한 이 컨센서스를 좀 제시를 했는데 이게 막상 4분기 실적 기조에서 보니까 221억 달러라는 이 상당한 좀 이 사측에서 좀 제시했던 가이던스의 21억 달러를 좀 더 초과했던 이런 호실적 배경에는 데이터 센터 향에 관련된 AI 칩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가 현재 양산 중인 HBM 반도체의 3세대 모델 그리고 4세대 모델까지의 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비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5세대의 선점효과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에 관련된 연동 효과가 안에서에 대한 신고가 영역으로서 지금 주가를 좀 써내려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SK 하이닉스 쪽과 좀 연동해서 봤을 때 지금 올해 이제 설비 투자의 이 규모 여기 2.5배를 좀 늘리겠다는 어떤 전략들이 좀 있었고 지금 팹리스부터 이어질 수 있는 이 설계 그리고 이 일원화된 이 공급망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 본다면 3세대에서 또는 4세대에서는 이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의 갭매 고기는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증권가에 대한 전망치가 좀 더 상향됐다는 부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세론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향됨에 따른 오히려 시장에 대한 이 경쟁력 또는 시장에 대한 공급망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비중을 좀 일부 좀 줄여가는 전략도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SK하이닉스는 다시금 주가가 좀 조정을 주는 구간에는 저점 매수를 통해서 조금 더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데니린님 그리고 드린님께서도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일정, 행사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MWC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것 같아요. MWC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것들 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CES가 워낙 좀 강력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MWC는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어쨌거나 MWC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메인 키워드는 AI 그리고 6G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전에 좀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테마군들 내에서 다시 한번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 24죠? 25인가요? 그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그런 체험존을 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좀 이슈를 받고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좀 차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눌림 구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6G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와 그리고 이 통신 둘 다 이 복합 테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뉴로모픽과 관련된 그런 칩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애초에 본업 같은 경우엔 통신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I와 6G를 메인 키워드로 좀 삼고 MWC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좀 둘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뭐 통신 관련주에서는 뭐 오픈랜이나 아니면 기지국 관련주인 뭐 솔리드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이 안 나오고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솔리드는 흑자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뭐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좀 안정성 있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AI뿐만 아니라 솔리드 같은 이 6G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두 가지 이슈 체크해봤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도 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징주가 올라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간 외의 특징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딕 오늘 두 자릿수 급등 정규장에서 나왔고요. 시간 외에서도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들 다 같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움직였었던 종목들인데 라이프 시멘틱스 시간 외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고요. 알서포트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도 시간 외에서 나란히 상승세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두 종목이 보입니다. 코셈과 EAT인데요. 이 코셈은 주사 전자 현미경을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EA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입니다. 두 종목 다 다만 오늘장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시간 외에서도 하락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플레이디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손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플레이디가 오늘 정말 강하게 올랐는데 왜 올랐나 봤더니 이 메타의 저커버그 CEO가 이번 달 말에 방한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플레이디가 메타 관련주로 묶이던데 일정주로 좀 매매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좀 수급만으로는 좀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만으로는 그렇게 뭐 업종 대비 저평가부터 상당히 있는 종목이고 메타라는 좀 든든한 전방 기업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크게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플레이드의 최대 주주가 나스미디어죠. 그다음에 나스미디어의 최대 주주가 KT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광고, 마케팅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우군을 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거의 5%가량 상승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1,056억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긍정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좀 추이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매매 자신 없는 분들께는 권해드리지 못한 이유가 시가총액을 갓 1,000억이 넘었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커버그 방안과 뭐 메타 3D의 연동 이런 것들로 그다음에 뭐 치지직 관련 뉴스로 이제 광고 마케팅 기업들에 대한 운기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플레이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나스미디어나 뭐 에코마케팅, 레뷰 코퍼레이션처럼 후속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더 보시는 것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섹터를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네요. 플레이디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비대면 진로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사 파업이 사실상 본격화가 되면서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라이프 시멘틱스가 강세였고 시간 외에서는 무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사실 뭐 인성정보 같은 기업에 비해서는 좀 덜 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추가적인 상승이 여러 건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비대면 진료 이 부분에 대한 이 진료를 전면적으로 좀 허용한다는 부분이 의사 파업에 대한 장기화 이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펀더멘탈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보다는 수급에 의한 상승 추세라고 좀 우리가 좀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뭐 성장에 대한 모멘텀 여기서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실적 연동 수혜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에 의한 관점으로만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유효하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 다만 알소프트가 과거에 지금 육아 관련된 정책 수혜주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정책 수혜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던 부분이 이게 뭐 원격 이 재택근무 이런 관련된 어떤 수급에 관련돼서도 뭐 과거에 급등한 바 있었지만 이게 실적과 좀 연동하는 관점에서는 작년 대비에 대한 실적 성장률이 크게 좀 반영 효과가 좀 미비했다는 점. 이 부분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갖고는 있지만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점들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매물이 지난 1월 29일 5,970원대 형성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받았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한 5,500원대까지는 주기적으로 좀 이 단기적 상승 여력은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추세 이탈 안에서는 저는 4,300원대가 좀 위협이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비중을 좀 대폭 축소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